안녕하세요. 네, 저는 과학을 가르치는 양정환이라고 합니다. 네, 외대부고 통합과학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사실 가볍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 선생님들이 너무 좀 지겨우셨죠? 아, 그렇죠. 이야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2학기 외대부고 통합과학이 어떻게 나올지 거기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볍게만 딱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우선 저희가 이제 2학기에 남아있는 통합과학을 보기 위해서 봐야 되는 게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지금까지 지난 해 동안 지나왔었던 여러 기출 문제들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을 해두면 될 것이고, 그리고 올해의 1학기 시험이 어땠는지를 살펴보고 그런 다음 이번 2학기가 어떨지를 생각해 두면 되겠다. 딱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 첫 번째로 먼저 어떤 단원들이 나오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번 1학기 통합과학이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도 그렇고 지금까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시험 범위들을 항상 보여왔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때가 진짜 좀 심했었거든요. 그때 아예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학원에서 보통 제일 처음에 이제 진도 미리 나가는 이런 부분들 빼버리겠다. 절대 이제 예상하지 못할 시험 범위를 뽑아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중간고사 때 다른 이야기 없이 에너지라는 단원을 나가버리셨습니다. 이거는 보통 2학기 기말고사 때 들어가는 범위거든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 다음 역학이나 이제 전기 이런 이야기들을 전부 다 빼버리시고 다음 신소재라는 굉장히 암기 비슷한 단원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화학이나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도 앞부분에 이제 1학기 때 빼놓은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암기 과목들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사실 1학기 기말고사가 중간고사에 비해서 조금 더 쉬웠다라는 평들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봤었던 시험 범위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암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라는 게 이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학기는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통 통합과학에서 우리가 킬러 단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역학이고요, 두 번째 화학 반응이고요, 세 번째 전기 에너지 파트거든요. 근데 이게 2학기에 거의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이 굉장히 피 터지는 시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단원들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제가 주요 단원들을 먼저 모아놨거든요. 저희 그 자료에는 이제 단원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먼저 모아둔 이 친구들은요, 저희가 제일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난이도가 최상, 상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들입니다. 우선 이 역학이란 거는요, 1학기 중간고사 때 보통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처음 통합과학을 접했을 때부터 이거 좀 생각보다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인데 이게 아마 2학기 중간고사 때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그 어떤 학교들에 비해서도 이제 물리 원 쪽에 대한 지식을 좀 많이 필요로 해요. 그쪽에 문제풀이도 되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지금까지 나왔었고 아마 올해에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가지 더, 아마 다른 학교에서는 2학기 중간고사 지금 딱 이 시기가 원래 요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화학 반응과 산화환원 반응 그리고 중화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아마 제가 예측하기로는 이제 반반 잘라가지고 이번 중간고사 때 하나, 기말고사 때 하나 이런 식으로 단원을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여기에 최상이라고 써놨죠. 화학 반응 이 문제들이 화원 예전 기출 문제들을 그대로 끌고 오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항상 등급을 가르는 친구들이다. 이 친구랑 이 친구가 함께 나오면 사실 그 시험은 진짜 이제 지옥으로 가는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려도 좋습니다. 한 가지 중간에 중난이도에 해당하는 친구가 있죠. 상과염기의 개념은 사실 중화 반응을 얘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묶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를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엮여서 한꺼번에 기말고사에 조금 킬러 문항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제 앞에 있는 두 친구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대단한 이미지를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들을 우리가 잘 풀어줄 수 있으면 된다. 이 정도로 연습을 해두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특이한 친구를 하나 집어넣었는데 여기 지구 환경 변화라는 이야기가 있죠. 사실 이 지구 환경 변화라는 단어는 엘니뇨, 라니냐, 지구 온난화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는 단어인데 생각보다 지구과학이지만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암기 단원이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지구과학 단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요 단원으로 조금 집어넣어 두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 주요 단원 중에서는 아마 이
역학과 이제 화학반응 그 중에서도 산화환원 반응이 앞부분에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 나머지 친구들은 아마 뒤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각각 한 파트씩의 이제 킬러 문항들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 변화는 솔직히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중간고사 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외에 제가 기타 단원이라고 따로 분류를 해놓은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암기 단원들입니다. 여기 보면 지구 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 에너지와 물질 순환, 직권의 변화. 요 상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은 암기량이 다른 단원들에 비해서 조금 많은 지진이나 화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이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그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요. 생태계 구성 요소, 생태계 평형 이런 이야기들은 앞부분에 얘기했었던 생명에 비해서 조금 더 도덕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점에서 도덕이냐면 어떻게 해야 우리 생태계를 잘 지킬 수 있을까, 무엇이 중요할까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인 그런 단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리학에서도 이제 태양 에너지 그리고 발전 방식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요것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암기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발전 방식의 원리가 뭔가 장단점이 무엇인가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말고사 때는요, 이 전기와 함께 얘네들이 나오면서 이제 물리학을 구성하게 될 것 같고 생명과학은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고 지구과학 이쪽에서 암기할 내용이 조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진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앞으로의 시험이 어떻게 될지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드린다 그랬죠. 지난 기출 문항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번 시험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사실 지난 시험들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은 2학기의 성적은 보통 중간고사에서 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사실 중간고사에서부터 어려운 단원들이 많고 그 어려운 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문제들이 나오면 학생들의 성적이 굉장히 많이 갈리게 되거든요. 그럼 기말고사는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어렵게 내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중간고사를 잘 보면 성적이 좋다 이런 공식이 생기게 된 거고요. 하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학과 화학반은 이쪽에서는 진짜 최고 난이도의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물리원, 화학원 이쪽까지도 넘나드는 고난도 문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요번 학기는 요번 학년도는 조금 특이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저희가 1학기 시험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굉장히 두드러지는 특징은 뭐냐면 이 부교재 하이탑의 활용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굉장히 지엽적인 암기 사항들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 중에서 좀 두드러지는 건 이 실험 방법 같은 거 사실 교과서에 나오는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지만 선생님께서 언급을 하셨다면 이거는 항상 시험에 나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항상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필기 내용이라는 게 사실 물리학 선생님한테서 이런 필기 내용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쪽과 관련된 문항들이 항상 출제가 되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필기 내용을 거의 해석하듯이 별 내용이 없더라도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러한 문항들을 미리 연습을 해봐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2학기 외대부고 통합과학을 대비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면 좋을까? 일단 파트별로 좀 나누어 보자면 미리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물리학인데요. 사실 물리학은 굉장히 문제풀이가 중요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 중력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 우리가 배우는 역학 파트에서는 이 개념이라는 거에 대한 문항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을 낚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이 개념이고요. 그런 게 확실히 잡힌 상태에서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잡아두고 넘어가는 걸 좀 추천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배우는 게 딱 두 개 있어요. 산화환원 반응 그리고 중화 반응,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 문제들은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나오기는 합니다. 다만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렇게 다양한 유형들을요, 다양한 유형 풀이를 다 하나하나씩 가져가는 게 아니라 딱 하나의 단순한 풀이 방법을 가지고 그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저 역시도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랑 어떻게 문제를 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계속해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달리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개념의 암기와 함께 자료 해석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두면 좋을 것이고 계속 지구과학은 딱 두 파트 남았거든요. 지진, 화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온난화입니다. 이 두 파트 모두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한다면 암기량이 확실히 줄어드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그러한 단원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우다다 하게 된다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축소된 그런 시간 안에 암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고요. 이게 좀 잘못 나와 있는데 2페이지와 3페이지에 이제 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죠. 네, 약간의 편집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드리고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사실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에 대한 고민을 저는 수업에다 녹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교재들을 쓰는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 교재에서는 이제 두 개의 책을 한꺼번에 사용을 합니다. 이제 개념책과 연습책이고요. 요거는 저희 수업 시간에 같이 공부할 때 쓰는 책이고 연습책은 말 그대로 이제 학생들이 그 개념을 연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본 개념서 그리고 저는 항상 모든 교재를 이제 유형별로 문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모아두는 편입니다. 자, 그 문항들은요 이제 통합과학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월 학력평가 물화생지가 이때는 통합과학 내용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학력평가 문항들을 이제 다 담았고요. 시중교재 문항의 유형별 정리를 통해 가지고 일단 저기 서점 가서 살 수 있는 그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연습들이 될 거고요. 그걸 유형별로 어떤 유형은 어떻게 풀자라는 걸 수업 시간에 진행하고 집에 가서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체화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풀이 단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념 암기 그리고 문제풀이 연습을 위한 주간지 매 주마다 나가게 되는 연습용 워크북이에요. 단답형 문항을 통해서 우리가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워크북을 말해주고요.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자. 다만 그 풀이 방법이 조금 복잡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단계별로 쪼개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단답형으로 그걸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주간지를 지금 작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왕 들어간 효과를 이제 조금 더 발현시키기 위해서 그쪽 단원에 대한 우리 어려운 기출 문항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수록을 해가지고 실전에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매 주마다 나가는 교재를 저희가 만들어 두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를 먼저 제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저희 필기 노트를 나눠주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는 이제 복습 노트라고 해서 저희가 출력물들을 넣어 두었었는데 네, 학생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손으로 필기되어 있는 그것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또 글씨를 잘 써가지고 그 안에 이제 부교재 하이탑 그리고 학교 프린트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필기 노트를 이제 시험 대비 기간에 배부해서 몇 번이고 이제 닳도록 볼 수 있도록 이제 나눠주려는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중요 유형 문제풀이 방법을 포함한 그러니까 그 내용 정리 안에는 문제풀이 방법까지도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걸 끝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걸 위한 최종 정리 핸드북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실전 모의고사 이제 시험 대비 기간에 또 배부를 하겠죠. 제가 학교 선생님들의 출제 경향들을 이제 1학기 시험들을 통해서 얼추 느낌이 왔거든요. 네, 대충 그 느낌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치사하다. 이렇게까지 문제를 내시나 싶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약간 거기에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치사해 보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요것들을 충분히 읽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들을 만들어서 실전 모의고사로 배부를 할 예정이다. 이전에 있었던 기출문항 그 소스들을 활용해서 사실 이 기출문항들도 결국에는 창작의 문제들도 몇 가지 있기는 하겠지만 어딘가에 있었던 문제들이 변형되어서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래의 소스를 잘 찾아가지고 그걸 활용한 모의고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교재는 이 정도까지고요.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드릴게요. 매 주마다 이제 복습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 아마 첫 주, 둘째 주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역학 그리고 화학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배웠던 그 이야기들을 까먹지 않도록 이 누적 테스트를 좀 진행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전 유형 문항을 통한 누적 테스트를 보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제일 이제 차별화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누적 테스트를 보고 거기에서 몇 번을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랑 비슷한 유형의 개인 과제들을 학생들에게 배부를 합니다. 똑같은 무형, 똑같은 유형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그거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고요. 한 가지 커트라인 이하의 득점 시 재시험 필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내신 기간 때는 그 커트라인을 좀 높게 잡아요. 저희의 목표는 아무래도 100점이겠죠. 다 맞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70점 내지 80점 정도는 이제 커트라인으로 잡아놔야 저희가 이제 좋은 시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가 안 된다면 무조건 재시험을 보게 하고요. 이 재시험은요 원래 보게 되는 시험이랑 문항들이 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서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클리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주말만 나올 수가 있겠죠.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 17시부터 21시까지 이제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토요일에는 이제 조교 선생님만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엔 조교 선생님이랑 저도 직접 앉아가지고 학생들의 질문을 받게 돼요. 저희 조교 선생님들이 사실 이제 좋거든요. 네, 서울대 사범대 저희 후배들이에요. 그래서 이 굉장히 훌륭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이제 인성을 보고 선별을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저와 닮은 친구들을 많이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복습을 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항상 배부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학교에서 못 나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라이브 수업은 항상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라이브 수업과 함께 녹화를 한 영상들을 매주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두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고 싶다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두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차별 진도 진행은요 어떻게 될지 저희가 아직 모르거든요.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아직까지도 아마 거기도 정해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다만 확실한 거는 이제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요번에 저희 물리 선생님께서 범위를 하도 진짜 특이하게 잡아두셔서 이제 끝까지 예측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우선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꼭 나올 것 같은 화학 반응 그리고 산화환원 반응 이쪽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각을 보고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그리고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이쪽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기 단원들은 뒤쪽으로 조금 몰아놓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누적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여기에 대한 연습은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마 7주의 수업을 진행하되 6주차 전에는 모든 진도를 끝내놓으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부교재를 정리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보고 이때 당시에는 모의고사를 배부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시간을 재고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2학기 이제 통합과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확실히 이제 피 터지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어떤 시험보다도 굉장히 치열할 중간고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도 이제 안정적인 1등급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제 통합과학 강사 양정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